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191페이지 오세요. 191페이지. 그 상단에 박스 보셨죠? 자, 그 밑에 노란색 로마자 5번 보세요. 이제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요건이 있죠? 그래서 밑에 1번 등기의 네모 쳐보세요.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 그리고 넘겨보시면 193페이지. 193은 그 중간쯤에 2번 있습니까? 그 제일 아래 2번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써 있죠? 거기도 네모 쳐보세요. 실질적 그 말이 실체적 그 말입니다. 실체적 유효 요건. 등기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다 하는 겁니다. 이제 민법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몇 개만 할 겁니다. 다시 191페이지 오세요. 이제 거기 1번은 네모 쳤죠? 형식적 유효 요건. 거기는 밑에 양괄호 2번을 보세요. 등기 멸실 또는 불법 말소 써 있죠? 여기를 하겠습니다. 자,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것을 6글자로 원인 없이 말소랍니다. 원인 없이 말소 6글자.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불법 말소예요. 불법 말소. 이걸 2글자로 줄이면 유효입니다. 유효. 2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유효. 즉 말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 말소되지 않고 그 등기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말소를 잘못한 거니까. 유효.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걸 유효로 바꿀 것이야 돼요. 유효. 자, 이런 말입니다. 현재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등기 불구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저당권 을. 근데 이 등기가 말소됐네요. 이게 말소됐는데 이게 불법 말소랍니다. 불법 말소. 그러면 시간축 순으로 써오면 먼저 갑등기돼 있고 두 번째 저당권 등기, 세 번째 불법 말소였어요. 그럼 이게 불법 말소인데 제3자는 이게 불법 말소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말소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의 현재 저당권이 하나도 없게 보이죠. 불법인지 모를 거니까. 그래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병이 저당권 없는 깨끗한 건지 알고 네 번째로 돈 주고 샀습니다. 시간적 네 번째로. 그럼 이때 을은 병한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저당권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유효라니까 유효. 유효입니다. 말소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유효. 저당권 등기 그대로 유효. 그럼 시간적으로 빨랐죠? 그래서 병한테 나 저당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을한테 돈 안 갚으면 을은 병 부동산 경매해버려요. 시간적으로 빨랐으니까. 그럼 병 억울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불법인지 몰랐더라도 병은 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공신력 없죠. 공신력. 병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억울하면 갑에게 해결, 갑한테. 매매계약 당사자. 이걸 나중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담보책임 공부합니다. 병은 억울하면 갑한테 해결해야지 을한테 어떠한 권리 주장 못해요. 그 말이 불법 말소 유효 그 말입니다. 유효. 자, 그럼 이제 을은 이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소된 걸 회복해야죠. 말소 회복. 그럼 말소 회복 청구를 갑한테 합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합니까? 을은 말소 회복해야겠죠. 갑한테요? 현재 소유자 병한테요? 갑한테 합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자한테 말소 회복 청구예요. 등기법 시간 했을 건데 이거. 그래서 우리 갑에게 말소 회복하려고 봤더니 현재 병이 소유자네요. 그럼 병이 등기부상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병이 당연히 이거 하도록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말소 회복 전이라도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소 회복해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 회복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을 등기 유효니까 저당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법 할 거야 아직 안 하셨으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자 이제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양괄호 2번.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또 하나 쳐보세요. 유효 쓰세요. 유효.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 유효니까 유효. 그 밑에 노란색 글씨. 자 A 등기는 물권에 동원한 침다
효력 발생 요건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 요건이고,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효력 존속 요건 가로. 가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계속 존속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므로 그 다음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게 유효.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물권은 유효입니다. 여기 저당권 유효. 이제 넘기시면 이제 193으로 오세요. 아까 거기 2번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네 묻혔죠? 그럼 아랫줄 한 줄만 밑줄. 등기와 물권 행위는 서로 부합해야 한다 밑줄. 그리고 다시 밑줄 했죠? 거기 등기 동그라미 물권 행위 동그라미처럼 돼요. 이게 실질적 유효 요건이죠. 즉 이 말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으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 등기. 전세권 계약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됩니까? 그럼 그 등기 무효겠죠? 그게 그겁니다. 물권행위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으면 등기도 전세권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에 있으면 등기도 저당권 등기. 그 말이에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하면 그 등기 무효예요. 근데 그 한 줄만 오시면 돼요. 등기와 물권행위는 똑같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실질주요권.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와 문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양괄호 1번 중간 생략 등기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한번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하셨죠? 어디서 이거 했어요? 단속 규정. 단속 규정 했죠? 단속 규정. 자, 이리 말하면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뭔 소리야? 그럼 곤란해요. 제일 앞에 있어 제가 또 책을 쳐야 되라지. 33페이지 펴보세요. 아마 엄청 중요하다고 표시했을까 아마. 엄청 중요하다고. (33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3번 단속 규정 위반 예 그래서 반가로 2번 거기 표시돼 있죠. 그때 문제도 이게 정답으로 2번이나 나온 문제를 풀어봤어요. 거기서 했습니다. 단속 규정. 그럼 다시 이제 뒤로 오세요. 194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들키면 형사처벌 되거든요. 형사처벌 되지만 개인 간의 등기는 유효. 이것을 단속 규정 그랬습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례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에서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미등기인 채로 다시 병한테 팔아요. 이것을 미등기 전매했다 합니다. 그리고 병도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이 사건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돈 주고 샀는데 을이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을이 병한테 다시 미등기 전매했는데 이번에는 등기가 1억이 돼 있네요. 을 건너뛰고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사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차이가 뭐예요? 왼쪽 오른쪽 차이.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자, 왼쪽 사례는 을은 등기 안 했죠? 그럼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취득 못했으니까 채권 또는 채권료 청구권. 병도 을한테 등기 청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돈 받았다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넘겨줘야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이걸 행사 안 하네요.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하면 갑 등기가 을한테 와 을. 그럼 을 취득세 냈겠죠? 그리고 다시 등기 넘어가면 양도세 내고 병도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처럼 해야지 정상이에요. 파란색처럼 하면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 사례 나오면 이 왼쪽 사례의 논점은 파란색처럼 하면 정상인데 이때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겠죠? 불법이 없으니까. 자, 이 사례의 논점은 어떨 때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어떨 때 을을 건너뛰고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갑을 포함해서 갑을병 제3자가 합의하면, 갑을병이 3자 합의하면 그때는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물론 형사처벌 되어 들키면 그렇지만 개인 간의 효력은 유효 그랬습니다. 개인 간. 그래서 제3자가 갑을병이 합의했으면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논점이에요. 이 사례 논점.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이미 을 생략하고 이력이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력이 등기가 돼요. 원래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고 다시 병 앞으로 등기하면서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갑에서 병 앞으로 돼버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죠? 그럼 이 사례의 논점은 이 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예요. 즉 이 등기죠?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 사례의 논점은 우리 대법원이 유효해서 유효. 왜 유효라 했냐면 원래는 1억에 등기하겠지만 1억에 등기하든 불법적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병 앞으로 올 등기죠. 이것을 등기법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럽니다. 다시 원래는 1억 해야 되지만 1억이 불법적으로 했잖아요.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이 등기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하고 그냥 중간자 을을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 등기 그냥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효. 그러니까 이 등기 유효예요. 이 등기 유효.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유효라고 판단했단 말은 누가 소를 제기했겠죠? 누가 소를 제기해서 이 등기 유효인가 무효인가 물어봤겠죠? 누가 소를 제기했겠어요? 누가 이 등기 유효인가 물어봤겠어요? 예? 갑이 했어요? 아, 해보셨나 보네. 잘하신 거지. 병은 절대 안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소유자인데 내 등기 무효냐고 물어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소유자인데? 그러죠? 우리는 죽어도 안 해요. 우리 다 꾸민 거예요. 우리 세금 10원도 안 냈잖아요. 세금. 그래서 갑이 이 등기 무효인가 물어봤어요. 갑이. 왜 그랬냐면 갑이 을에게 자기 X를 4억에 팔았거든요. 근데 우리 병한테 그걸 6억에 팔았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순간 2억 손해본 느낌이죠? 근데 등기를 보니까 을 쏙 빠지고 을 세금 10원도 안 냈네. 내 거 2억이나 벌어먹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서 갑을 찾아가서 아, 너 돈 많이 벌었더라. 세금도 안 내고. 너 내 거 팔아서 2억 벌었으니까 나 한 3천만 원만 띄워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너 2억이나 벌었으니까. 그럼 우리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요리라면. 그러죠? 미쳤냐? 정신 차리라고 뺨 한 대 때려요. 정신 차려 놈아. 세상이 네 때려 그래 허락을 한 게 아니라고. 아니 나한테 배웠으면 수업료 올려야지 어디서 손 내미냐고 뺨 한 대 때려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저리 꺼지라고. 그러니까 더 열받았겠죠? 그래서 갑이 이제 학원에 나왔어요. 학원에 나왔는데 졸다가 이 판례를 배웠네 이거. 1억에 등기 가려면 갑을병 합의가 있어야 한대요. 갑을병. 1억에 등기 가려면. 근데 나는 1억에 등기 간데 나 합의한 적 없거든요. 합의에 동의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이 등기 무효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판례를 보고 나서. 그래서 법원에서 또 뺨 맞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학원 똑바로 다녀 그래서요. 왼쪽과 오른쪽은 전혀 달라요. 왼쪽은 병도 등기 안 했을 때는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논점이고 그때는 갑을병 3자가 합의해야 돼요. 근데 이쪽은 전혀 달라요. 자, 갑한테 물어봤어요. 4억에 매매했어요? 네. 4억 받았어요? 네. 그럼 손해 없네? 입 다물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갑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 부합하죠? 부합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유효 그랬습니다. 유효. 다시 갑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 등기는 유효 그래서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그럼 1억에 이전 등기 하려면 등기가 공동신청인데 갑이 합의 안 했다면 어떻게 1억에 등기가 됐을까요? 갑이 합의 안 했는데.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우리 세상에 눈을 빨리 뜬 놈이에요. 우리 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다 줬거든요. 그럼 등기 서류를 받았겠죠? 그때 매수인을 공란으로 받았어요. 공란.
그리고 갑 몰래 이렇게 팔아먹고 갑 몰래 우리 등기 서류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이 눈을 빨리 뜬 놈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갑이 소를 제기했는데 또 빤 맞아서 법원에서 정신 차리라고. 왼쪽과 오른쪽은 전혀 다르니까 학원 똑바로 다녀라고 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생략등기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을 정확히 구별 안 하면 어떨 때는 갑동이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갑동이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정확히 나눠야 됩니다. 구별되세요? 이미 돼버렸으면 이게 유효하면 그냥 그 등기 유효. 아직 안 했으면 어떨 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때는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돼버렸으면 갑동이 없더라도 유효. 아직 안 됐으면 갑이 동의해줘야지 등기할 수 있죠?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이쪽 사례를 보시면, 자, 갑을병 3자가 합의했죠? 합의했으면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불법이죠. 얘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거 유효입니다. 그러죠? 여전히 유효.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여전히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갑은 여전히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래야 을도 세금 내니까.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병이 3자 간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한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했어요.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뭐 한 2천만 원 인상했다 해보세요. 근데 을이 인상분을 안 주네요. 그때 합의했으니까 갑이 찾아왔어요. 등기해달라고. 그때 갑은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죠. 그러니까 인상할 수 있고 이 인상분을 받지 않으면 갑은 누구한테나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한테도 등기 거부할 수 있고 병한테도 등기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판례가. 다시 합의했더라도 이거 여전히 유효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인상분 받기 전에는 누구한테나 등기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을이 오든 병이 오든 누구한테나 갑은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판례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자, 양괄호 1번 중간 생략 등기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예컨대 거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꺾음가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때 이렇게 꺾음가로. 자, 동그라미 2번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가 없는 때 꺾음가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처럼 해야 돼. 이렇게 파란색처럼. 합의 없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4줄, 5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거기도 꺾음가로. 중간 등기 생략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꺾음가로.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자, 동그라미 3 보시면 중간 등기 생략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도인이 병이요.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관계 당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원의 의사 합치. 그러니까 갑을병 전원. 즉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 갑과 최종 양도인 병 사이에도 그 중간 등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읽어보세요. 단속 규정 그랬죠? 앞에서 다 했습니다. 반가로 2번은. 반가로 3번을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가요. 위 갑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갑, 을 및 을병 사이 각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즉 이 말이었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니까 여전히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여전히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아랫줄 또한 갑이 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죠. 합의한 후에도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도 당사자는 즉 갑과 을은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이든 병이든 누구한테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오세요. 이제 오른쪽 반가로 4번 구치의 경우 유효성 판단이죠.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제목을 잘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자, 그럼 2번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럼 갑통이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 다시 동그라미 2번. 제목 뒤에 보세요. 이제 합의 없이 가로 쳐보세요. 합의 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이루어진 경우 동그라미. 그럼 합의 없이가 중요해요? 이루어진 경우가 중요해요? 이루어진 경우 유효. 이루어진 경우에도 갑, 을 및 을병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 있는 한 갑은 병에 대하여입니다. 오타예요. 대하여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 병등기 유효 그 말이죠. 유효니까 말소 청구 못하겠죠? 그래서 제일 뒷문장 병등기는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병등기 유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자, 방금처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 원칙 다 유효해요. 이 등기 왜 유효했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근데 원칙 유효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다시 제목을 잘 이해하세요. 그 등기라는 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원칙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외워둬야 안 헷갈리겠죠.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유효. 근데 그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이 자체가 효력 규정이거든요. 여기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가 아니라면 유효지만 유효. 그 다음 이중보전 등기 나오면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이중보전 등기 이것도 아직 안 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 이거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 하시면 돼요. 무조건 유효. 다시 이거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외워두셔야 되고.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목 토지거래 허가와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무효겠죠? 자, 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갑을 및 을병 사이의 각각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합의하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라 하더라도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러니까 합의 받았더라도 무효. 자, 그럼 이걸 봐보세요. 이제 분명히 두 개 외우시고 이거 아니면 다 유효 그래서요. 분명히. 자, 보통 원룸 지어서 파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해봤을지 모르는데 이러기도 합니다. 갑이 원룸 건물을 다 지었어요. 갑이 원룸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신법 비웠나? 등기 안 해도 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팔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룸 건물 같은 걸 짓고 나서 파는 경우도 있고 짓는 도중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짓고 있다가.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팔았죠? 그럼 이제 얘들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이렇게 정상입니다. 갑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돼요. 그리고 을한테 넘기면서 양도세 내고 을도 취득세 내고. 근데 보통 원룸 같은 거 사고 팔 때 보통 등기를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을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 해버립니다. 다 이렇게 팔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파세요. 그래야 세금 안 내잖아요. 이렇게 파시라고요. 대신 재수 없이 걸리면 처벌됩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돈 얼마를 버는데. 그리고 뭐 처벌 내봤자 얼마나 처벌되겠어요. 그냥 운전으로 치면 그냥 신호위반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 벌려고. 절 이상하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침에 오실 때 신호위반 하셨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어젯밤 음주운전 하시고. 왜 여기만 오면 착해져요? 평상시처럼 그렇게 사세요.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그럼 자, 2등기 유효의 무효요?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든 어차피 우리 소유자죠.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아니니까 유효 유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보존등기 생략되어 있죠. 지금 저 그림이 원룸. 동그라미를 보시면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랄 것이나 원시 취득자 갑과 승계 취득자 을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관하여라 무슨 모르겠네. 아무튼 관하여는 빼보세요.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승계 취득자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락했다면 그 소유권 보존등기는 거기 써있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죠. 그래서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아니면 어차피 을 앞으로를 등기죠. 이렇게 하나 그럼 유효. 그냥 값 잡아서 세금만 거두면 돼 그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196페이지 그 중간 아래에 양괄호 3번 있죠. 양괄호 3번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되어 있죠. 자, 아래 예컨대 실제 증여했죠.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에 의한 것으로 하는 경우 거기서 밑으로 네 번째 줄 이러한 등기가 현재 권리 상태를 반영하는 점에서는 일치하므로 즉 실체관계에 일치한단 말입니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등기 유효. 이거 허위 표시했죠. 은이갱이. 그러니까 실제는 증여지만 매매로 등기했죠. 그래도 유효. 왜 그래요?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부합하죠? 이거 아니면 다 유효. 다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진 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틀립니다.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제가 하는 대로 한 가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안 넘어가는가? 분명히 써놓고 물어봐요. 분명히. 갑소유 액수부동산을 을가 매매했어요. 을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돈 다 줬거든요. 매매대금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이전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다 줬어요. 그럼 을은 이거 가지고 법무사랑 등기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는데 우리 이걸 잃어버렸네요. 이걸 분실했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갑 다시 이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거? 갑은 다시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갑이 다시 챙겨줘야 안 줘요? 네? 챙겨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처럼 안 챙겨줘도 할까봐 우리 안 챙겨줘도 할까봐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뭐 했어요? 위조해서. 을은 갑이 한 번 줬으니까 내 잘못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갑이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등기를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유효예요? 그렇죠. 실체관계 입법하니까. 어차피 갑은 다시 줘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죠. 매매로 등기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잖아요. 위조했더라도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니까 유효.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 실체관계 입법하니까. 그러니까 위조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니에요. 이런 실질이 없으니까 무효고 이런 실체가 있다면 위조해도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죠. 그러니까 유효.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아니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위조했더라도 무조건 유효, 무조건 유효.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등기를 위조했으니까 무효 그래 풀어버립니다. 분명히. 두 개 아니면 무조건 실체관계에 포함하면 무조건 유효.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행히 안 틀려서 안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본 그날 안 넘어가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197페이지 오시면 197 이제 하단에 노란색 로마자 6번
등기 효력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1번 등기 효력 일반이 있죠? 가로 1번 권리 편도적 효력이란 그 반가로 1번만 읽어보면 돼요. 물권행위와 그것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까지. 즉 전세권 합의하고 전세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전세권이 생기죠? 그 말입니다. 186조.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은 제목만 밑줄. 제목만. 밑에 예컨대 볼 필요 없어요. 등기를 하면 제3자세 공시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죠. 당연히. 그 다음 양가로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된 두 개 이상 권리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 선호에 의한다 그랬죠? 물권끼리 특히 등기 상호 간의 시간적 선호. 다음 양가로 4번 추정적 효력이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추정적 효력을 이제 보실 텐데 일단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다. 가등기 같은 건 추정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등기법에 하셨죠? 설마 그걸 안 했다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본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자, 그럼 등기부는 공신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신력. 공신력은 없죠. 그렇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추정해져요. 다시 등기는 공신력 없지만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딱 적히면 기재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추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 없어요. 뭔가를 추정받으면 그 사실 입증 책임 없다. 이게 추정 의무입니다. 말은 어려운데 간단해요. 자,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등기 갑구가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돼요? 을이죠. 을 소유자예요. 을 소유자이다니까 소유자로 추정된답니까? 을 소유자이다니까 소유자로 추정된답니까? 이 등기 무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무효이더라도 일단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전 등기 돼 있으니까 일단 을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등기부에 기재돼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했겠지라고 둘이 돈 주고 샀겠지라고 추정돼요. 등기부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갑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중매매라, 아니 이거 허위표시 가장매매라 너 등기 무효라고. 을은 그래요. 무슨 말 하세요? 제가 돈 주고 샀잖아요. 둘이 다툽니다. 그럼 자 1번. 갑이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2번. 을이 자신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뭐가 맞아요? 1번이요. 나는 소유자로 추정되니까 내 소유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입증 책임 없어요. 다투는 갑이 너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돼요. 설사 이게 무효이더라도 갑이 입증 못하면 그냥 소유권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로 추정받으니까 내 등기가 유효하다고 입증할 책임 없어요. 나와 다투는 자가 너 등기가 무효라고 반대 사실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등기불구에 근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근저당권 등기. A 앞으로 채권액이 4억이다. 그럼 근저당권 이거 담보물권 다 추정돼요. 아, 돈 빌렸겠지라고. 피담보 채권 이것도 다 추정돼요. 등기부에 기재되면 뭐든지 다 그랬겠지라고 추정됩니다. 그걸 등기의 추정력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갑과 을이 다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 말은 을은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갑이 반대 사실 입증해야 되니까 을은 입증 책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무서는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해요? 을한테 하겠죠? 그럼 을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 세금 나면 유리해요? 불리하잖아요. 불이익도 추정돼요. 불이익. 다시 세금을 누가 내요? 을이 내야겠죠?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세금이 을한테 나와요. 그거 불이익하잖아요. 불이익을 위해서 추정된다. 그리고 제3자도 너가 소유자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세무서가 너 소유자라고 해서 지금 세금 내잖아요. 아시겠죠? 뭐든지 추정되는 뭐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과 을이 다툼이 있어요. 갑이 또 그랬어요. 이거 가장매매라 너 등기 무효라고. 그럼 을은 내 등기 유효라고 입증할 책임 없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갑을 한 방에 보내려고 너가 사실은 나에게 증여했잖아. 근데 증여세 안 내게 하려고 매매로 꾸몄잖아 라고 을이 주장했어요. 사실 내가 증여받았잖아. 이게 입증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됐네요. 을이 이걸 주장했는데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을 등기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왜 그래요? 다투는 사람이 깨트려야 돼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입 열었죠? 인정 안 돼도 그냥 입 안 연 거 똑같아요. 추정력 안 깨집니다. 왜 그래요? 나와 다투는 이 사람이 깨트려야 돼요. 나는 입증 책임 없으니까 내가 뭔가 입 열었죠? 인정 안 돼도 그냥 나는 입증 책임 없으니까 아무런 추정이 안 깨져요.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주장했죠? 그러면 입 열 필요 없는데 라고 푸셔야 돼요. 인정 안 돼도 추정력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그냥 헛소리 한번 한 겁니다. 갑이 반대 사실을 깨트려야만 소유자가 아니라고 추정력이 깨져요. 이걸 등기 추정력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자 198페이지죠. 양가로 4번 추정적 요령, 반가로 1번 법률상 자, 권리 동그라미. 권리가 추정돼요. 권리. 자 아랫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컨대 소유자로 등기되는 자는 일단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자가 있다면 그 다투는 자, 지금 여기서 갑, 갑이 그 등기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까지. 그 다음 반가로 2번 추정력 범위, 동그라미 1번은 제목에 동그라미 치세요. 절차 적법 동그라미. 그래서 아랫줄 한 줄만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로된 것으로 추정된다까지.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라고 추정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등기자 동그라미 권리적법 동그라미 권리적법. 그럼 아랫줄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적법 추정력이 보여된다. 또한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담보물권 존재 동그라미 하세요. 자체뿐만 아니라 다시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존재 동그라미 다 추정된다. 여기 근저당권 추정돼요. 채권 피담보 채권 추정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등기자 원인적법 동그라미 원인적법. 이 매매 써있잖아요. 매매. 그럼 매매 있었겠지라고 추정돼요. 매매. 그럼 자 A 등기는 가로 쳐보세요. 무효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가로 유효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등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그럼 누가 다르게 주장했어요? 동그라미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 그 다음 한다거나 또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 사례요. 등기에는 매매라 적혀있는데 우리 다른 사유를 정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정 안 돼요. 그래도 을 추정력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갑이 깨트려야 돼 갑이. 그래서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입 열었죠? 인정 안 돼도 추정력 안 깨진다. 왜 그래요?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니까 상대방이. 동그라미를 잘 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 그러면 추정력 안 깨진다라고. 그러니까 왼쪽 여백에 아예 써놓으세요. 입 안 연 거하고 똑같다 그러게.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입 열었죠? 인정 안 돼도 그냥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추정력 안 깨진다. 집에서 애들 안 보게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럼 쪽팔리잖아요. 자기만 알아먹게. 자기만. 네, 그러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맞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5번 불이익 동그라미 불이익을 추정. 그래서 아랫줄 한 줄 등기 명의인의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력 인정된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권리변동 당사자 간 원용 있죠.
원형이 주장 그런 말입니다. 주장 원형. 말했줄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 동그라미하세요. 제3자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전소유자 동그라미 여기 아까 전소유자한테 추정료 정할 수 있다.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즉 가로 열고 즉 전 등기 명의자 예를 들면 갑에 의해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을은 자기 등기가 유효라고 입증할 책임 없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201페이지. 그 중간쯤에 2번 가등기 효력 돼 있죠? 넘겨보시면 202페이지. 202페이지 첫째 줄 있죠? 첫째 줄 제일 끝에 즉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와여 보존될 수 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 그 바로 아랫줄 가등기로 보존될 수 없다까지. 이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등기 끝났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랬죠? 본등기만 추정력 있습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 가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거에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냥 가등기 하면 다 이 순위 보존 가등기 또는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면 다 이걸 말하니까. 그럼 담보 가등기 같은 말이 가등기 담보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같은 말이 뭐라고요? 가등기 담보. 아무튼 담보만 들어가면 같은 말이에요. 담보만. 그럼 이걸 길게 늘리면 등기법에서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합니다. 다시 뭐라 그래요?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그럼 앞에 담보가 있으니까 이걸 말이고 담보가 없으면 그냥 가등기면 다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이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민사특별법에 해요. 저기 써 있는 시간에 저기 보강 시간에 저때 하고 이건 일단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시간에도 저당권 중개할 수 있습니까? 중개사법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것만 공부합니다. 이거. 그럼 우리 보통 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다시 이게 뭐라고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죠. 그러니까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물권자니까. 근데 채권자는 물권을 취득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보존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청은 가등기 할 수 있고 물청은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물권을 취득해 버렸으니까 앞으로 보존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자 보존 가등기는 가등기 나오면 이제 본등기 전 본등기하기 전에는 그냥이 아니라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 효력 없다. 다시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런 효력.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대항력 있습니까? 가등기 대항력 있어요? 없다니까요? 아무 효력 없다. 추정력 있어요? 없어요. 순위 보존적 효력 있습니까? 순위 보존적 효력.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무 효력 없다. 제가 아무 효력 없다니까요? 아무 효력. 순위 보존 효력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본등기 했을 때 생겨요. 본등기 했을 때 그때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가등기 나왔는데 뒤에 있다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다 없다 그래 맞는 겁니다. 없다. 간단해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럼 이 가등기는 언제 하냐면 보존할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나중에 뭔가를 청구하기 위해서 현재 설정하는 권리가 가등기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정지조건부 시기부 공부했죠. 조건이 성취되면 뭔가 청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지금 현재 보존. 조건이 성취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갑이 시아버지예요.
X란 부동산 있는데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지난주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A를 안 낳아요. 요즘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손자를 낳아주면 이 부동산 너에게 증여한다 그랬어요. X를 너에게 증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A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조건. 이런 일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정지조건, 해지조건이요? 정지조건부 증여, 정지조건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며느리가 이미 A를 낳아놨어요. 그럼 기성조건.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무조건 주라 그랬지, 무조건 주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이미 A를 낳아놨어요.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뭘 받아요? 지난주에 각서를 받고 A를 데려와서 부동산 뺏어온다 그랬습니다. 각서를 받고.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이제 A를 안 낳았어요, 아직. 아직 A를 안 낳네. 근데 시아버지가 A를 낳으면 X 너 준다 그랬어요. X가 100억이에요, 100억짜리. 저당권 하나도 없어요. 그럼 A 나요, 안 나요? 환장어 막 나겠습니까? 10명이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A 낳았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A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요? A 막상 낳았는데. 안 주면 어떡해요? 아버지 주게요? A를 주게요? 그러니까 똑똑한 며느리는 이번에는 아까 A를 낳았으면 뭘 받아요? 각서. 안 낳았으면 이걸 내달아, 이거. 아버지 그럼 내 앞으로 가든 깨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겠죠? 그게 뭐야? 그러면 걱정 마세요. 아무 이러고 없고 여전히 아버지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가등기를 해줍니다. 시아버지가. 그 100억짜리 부동산에 아버지 이름 앞으로 있는데 며느리 앞으로 가등기를 딱 해줘요. 그래도 아버지가 소유자니까. 그럼 예전에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었죠? 전산화가 안 됐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본등기 할 칸을 남겨뒀어요. 본등기 할 칸을. 나중에 우리 본등기 하라고. 이제 지금 등기부가 전산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본등기 할 칸 이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본등기 어떻게 하죠, 이제? 본등기 할 칸이 없네? 예전에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제 컴퓨터니까 컷이 딱 되고 엔터 치면 딱 내려가잖아요, 여기 자동으로. 컴퓨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컴퓨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9세대가 돼서 제가 90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딱 옛날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임신했거든요. 한 임신 8개월쯤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서 열받죠. 아니 100억짜리 준다는데 나를 못 믿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 8개월 되니까 너가 설마 A는 못 떼겠지 하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8개월째. 설마 지가 지혜를 떼겠어 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멍청하고 씩 웃었어요. 멍청한 거다고. A를 낳거든요. A 낳으면 본능 깨버립니다, 이제. 그럼 시간적 순으로 써보면 아버지가 먼저 소유 잡고 가등기 했죠? 그 다음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지로 소급합니다. 그럼 순위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그러면 등기관이 2번과 4번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직고말세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 날아가 버립니다. 뺄게요. 그러니까 아까 씩 웃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그러죠? 멍청한 것하고.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나중에 조건이 성취될 때를 대비해서 현재 그 청구권을 보존하게 하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럼 이제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데 주의하실 게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권 변동 시기는 소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소유권 등기를 1월 5일 날 했거든요. 애 낳고 나서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11월 5일 날 했다. 11월 5일. 그럼 순위만 일이 소급해서 2번과 3번 얘가 빠르니까 이거 직고만 써대요. 근데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11월 5일부터. 그러니까 병은 등기 이날 말소됐죠? 그럼 1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월세는 병이 받고 을은 11월 5일부터 이제 그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순위만
이것이 이렇게 소급한다 그 말입니다.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본등기 할 때 A를 놨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갑한테 합니까?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본등기 할 때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 병이었죠? 갑한테 합니까? 병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요? 저 갑한테요, 갑한테. 병한테 하면 맞아 죽어요. 본등기 하면 소유권 뺏기는데 거기다 대고 본등기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 자리에 죽순다. 갑한테, 갑한테. 왜 갑한테요? 누가 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등기는 물청이 아니라 채권 청구, 채권 청구권. 우리의 채무자 누구예요? 갑 아버지. 다시 가등기는 채권 청구권. 그럼 특정인한테 하겠죠? 누가 채무자예요? 아버지가 준다 했잖아요. 준다는 그 사람한테 본등기를 청구하겠죠? 채권이니까. 그래서 을은 갑한테 본등기 청구하면, 본등기하면 이것은 직권말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등기예요. 그럼 책을 보시면 일단 204페이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가 양가로 3번이 본등기 전이니까 본등기 전. 그럼 반가로 1번.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존할 뿐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 효력 없어요. 아무런 실제 보상 효력이 없다. 아래 반가로 2번. 가등기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추정력 없다. 아무 효력 없다. 이제 앞으로 오세요. 203페이지. 이제 양가로 2번이 본등기 후죠. 자, 본등기 후 보세요. 반가로 1번. 가등기 기하여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 순위는 동그라미 칩니다. 가등기 순위. 가등기 순위 의한다. 그러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중간처분 등기 이거죠. 2번과 4번 사이는 이 중간처분 3번 이거. 그것은 그 효력을 잃거나 그럼 직고말소 돼요. 또는 후순위가 된다. 예컨대 써 있습니까? 예컨대 A 가로 안에 뭐라 써 있죠? 그거 보지 마시고 가로는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책은 ABC라 했어요. ABC. 예컨대 안 읽어봐도 돼요. 이 사례가 이해되시면. 그 다음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가등기를 본등기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로써 물권 변동 시기가 가등기 한때에 소급한 것은 아니다. 즉 물권 변동 효력은 어디까지나 본등기 한때 발생하며까지. 그래서 아까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요? 이날부터 순위만 2번으로 소급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에 소급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207페이지 다 했죠? 그래서 자 210페이지 와보세요. 210페이지는 그 상단에 05번 있습니까? 거기는 법률에 의한 동사물권 변동이죠. 시험이 안 나와서 안 합니다. 동사물권은. 뒤로 쭉 가시면. 그래서 이제 217페이지 오시면 되고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쉴게요. 자, 오늘 나눠야 될 문제 봐보세요. 그 2번 문제 앞 페이지 2번입니다.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거 그랬죠? 그럼 1번을 잘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러면 이것은 본등기죠?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된다. 추정력 있어요. 자, 2번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것도 제일 끝에 추정된다. 맞았어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된다. 틀렸습니다. 추정력 없다. 그럼 다시 1번. 이게 문제를 이렇게 푸셨다 나중에. 자, 1번부터 다시. 왜 맞았는가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 동그라미. 적법 절차 추정되죠? 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 동그라미 원인. 원인이 더 추정된다 그랬죠? 근데 5번은 가등기 나오면 아무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5번 문제 5번. 점유와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 원인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 있어 다 추정되죠? 그러니까 왼쪽 2번 문제는 절차 원인을 1번, 2번 나눠서 냈는데
오른쪽 5번 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 두 개를 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 5번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어요. 이제 3번, 4번 아직 안 했으니까 일단 1번, 2번만 본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추형령 쉬워요. 가등기 말고 다 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 10분 휴식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